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시입니다. 자,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가 이틀간의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3거래일 만에 소폭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시초가는 2550원부터 약세 출발했지만 장주가 29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기술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21,000원의 가격대만 좀 돌파를 해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좀 안도 있게 올라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을 통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양한 호재성 이슈 자체가 최근에 출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다른 핀란드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터빈 현대와의 또다시 두산 스쿼더 파워죠. 유럽의 자회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수주전에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가 4월 달의 저점 자체가 14,320원의 저점을 찍어주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22,000원대까지 이달의 고점을 찍어주면서 거의 상승률 자체가 플러스권이 한 54%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많이 올라오기도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연중 최고가를 22,000원 이틀간의 고점을 찍어주고, 또 저점 자체를 이틀간에 25,000원에 똑같이 저점을 찍어주고, 전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을 좀 확대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시장의 조정 여파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구간이고,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지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익절 가격의 지지가를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기적으로 업황의 성장성을 감안해보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해외 원전과 관련된 수주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정권가에서도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 자체를 26,000원까지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현재 전일 정도 놓고 봤을 때 목표가는 한 20% 정도는 업은 더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권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 자체가 물론 21,000원의 가격대가 좀 깨어지고 2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종가성으로 지지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는 홀딩 전략 자체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만약에 더 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 물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참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해외 원전과 관련된 수주 기대감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25,000원 선이 만약에 장 후반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그런 자리대가 있어서 밀린다 할지라도 20,000원 선의 가격대가 깨어지게 되면, 그죠? 20,000원의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하단의 11 2평선의 지지력 정도를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계 매물들이 출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단에는 1차적으로 25,000원 그리고 2만원의 가격대를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단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21,000원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물론 무려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이 정도만 마무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6월 달에 우리가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이슈적인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두산의 어떤 해외 법인의 자회사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동사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2차적인 그 주기기 공급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주를 했을 때, 그래서 체코 자회사의 두산 스코다 파워에 대한 원전 핵심 주기기 동사의 어떤 그 1차적인 주기기와 더불어서 전기 터빈과 관련된 부분 자체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시장의 화두 자체는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체코 원전과 관련된 30조 원 규모죠. 1,200메가와트급 최대 4기 정도까지도 현재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가 수주가 이끌어지게 됐을 때는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적인 성장과 관련된 구조적인 어떤 발판 자체를 마련해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핀란드 쪽의 원전 발전소 터빈 현대와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8개의 저압 터빈의 교체와 내부 부품의 복원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 뭡니까? 원전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에너지 회사 포르둠과 관련해서 터빈 현대화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자 이제 수주전을 또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주 가능성 자체는 조금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두산의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에 역량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의 주기기 전기 터빈의 발전기와 관련된 제조 및 역량 자체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뭐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기가스와 석탄 발전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은 제가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잘 공사를 마무리해 지어주고 뒷단의 하자 자체가 없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만큼 레퍼런스 즉 경험치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축적을 쌓아놓아야만이 해외 수주의 유리한 입장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공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유스케일 파워의 50조 원 규모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은 본계약 자체가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공시를 통해서 확정되거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자재 공급금 자체는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안이니까 뉴스케일 파워 자체가 수주의 획득을 통해서 본격적인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조 원 정도 수준의 공급권을 따게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 자체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계의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해외 선진국에서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상당히 이제 빠르게 체제 자체를 변경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등이 원전 정책으로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AI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력 공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원자력의 힘을 계속적으로 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백악관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촉진 실무 그룹을 다시 한번 신설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 속에서 그래도 최근에 주가 자체가 시장의 지수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잘 버텨내었던 부분 자체는 결국 뭡니까? 세력도 세력다운 세력이다. 그죠? 합법적 세력,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최근에 이 종목 자체가 5월 28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우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악성 매물 자체의 출해 자체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량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가 자체가 25,000원 깨어지고 만약에 2만 원 정도의 지지력까지 이탈을 해주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바텀업을 강하게 시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 자체가 빠져나가는 구간 속에서 이제부터는 거래량 자체의 볼륨 자체가 커져가는 구간 속에서는 누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차익성 물량들 자체가 출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전일 외국인들은 조금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적인 매도를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뭐 기계적인 정도 수준이죠. 거의 뭐 관망을 해가면서 좀 주가 자체에 대해서 끌어올리기보다 시장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끌어올리기보다는 관망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때마침 기관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주가의 하방에 지지력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고 금일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는 외국계 창구와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국내 증시가 다행스럽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구간 속에서 미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도 좀 반발 매수가 주말장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이 좀 우장으로 가면 갈수록 좀 에너지가 조금 탄력이 좀 둔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 속에서 금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 즉 수급의 동향 자체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이미 21.5%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5월 마지막하는 구간 속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 좋게 그죠? 21.5% 정도까지 좀 땡겨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들의 흐름 자체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1개월 누적 매수 포지션 자체가 300만 주대를 다시 한번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동사에 대한 관점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SMR 시장 자체가 이번에 공급권을 확보를 해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의 본격적인 시장 자체가 개화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2035년 정도까지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640조 원 정도 규모니까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공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SMR 시장 자체에서 많은 수주를 획득할 수 있는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동사 같은 경우는 도면 자체를 다 완성을 해 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세팅을 끝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21,000원대 이상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조정 자체가 한 번 좀 더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신규적인 매수 관점으로의 접근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는 홀딩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강력하게 갭으로 주가를 또 올렸던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상층 부분에 22,500원의 가격대 자체가 좀 매물벽에 본격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어가게 되면은 또 경계 매물과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탄력 있게 바텀업을 좀 강하게 해줘서 25,000원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쪽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나오기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2,5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안착 여부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또 수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우리 주참시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와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되어졌던 부분도 있었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700억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1조 4천억 원 정도니까 상당폭 이제 수익성도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그만큼 애를 먹였던 만큼 좀 제대로 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주말장 영상 분석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5월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 장세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